암살 특집 2 5분 인문학입니다. 그들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삼아봤어요. 오늘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봉창과 윤봉길입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아주 뻔한 사람을 갖고 왔어? 과연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참에 확실하게 이봉창과 윤봉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흥미로워요. 실제로 보면. 역사적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31년 만주사변이 터져요.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죠. 뭘 의미하는 거냐? 드디어 중국과 우리 민족이 같은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 앞에서. 좀 유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첫 번째 출격하는 건 한인의 읍단, 뭐 1호는 아니지만 이봉창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고요. 이봉창은 상하이에 스스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폭탄을 달라. 폭탄을 갖고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일본 이름도 갖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일본 여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천황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탄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때는 방탄 마차를 타고 돌아다녔죠. 딱 행진이 되고 있을 때 폭탄 던졌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가는 속도와 던지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마차 바로 뒤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 마차를 호위하던 그 말과 그 경찰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국무대신인가의 마차가 날아가지만 아무도 다친 사람 없으면서 안타깝게도 이 의거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요게 중국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아요. 왜냐면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었는데 이봉창 의사가 비록 실패한 의거지만 굉장히 충격적 사건을 딱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듯이 아쉽다 뭐 이런 어떤 논조가 쫙 이제 보도가 돼서 특별히 된 거죠. 그거를 갖고 일본이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일본이 일으켰던 사건이 뭐냐? 상하이 사변이에요. 1932년에 일본 해군이 이 만주사변은 일본 육군이 일으킨 어떤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해군이 이번에는 못지않은 어떤 공과를 내기 위해서 상하이를 공격합니다. 장기스의 핵심 정예 부대와 그리고 이 일본 해군 간의 격렬한 어떤 그 무장 투쟁 속에서 결국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는 거죠. 격렬히 저항했지만 중국 국민당이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윤봉길입니다. 역시 윤봉길도 상하이에 스스로 찾아왔었던 20대 중반의 열혈 청년이에요. 고향은 충청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약간 충청도인들의 어떤 느릿한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아주 화끈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홍코공원,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장이었던 홍코공원에다가 폭탄을 던졌죠. 제 일부러 쫙 한번 써왔어요. 시리카와 대장 사망, 카와바다 거류민 단장 사망, 노무라 중장 실명, 우에다 중장 다리 절단, 시게미치 마모루 공사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렸고요. 무라이 총영사도 중상을 만들어버렸고요. 토모노 거류민단 서기장도 중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어요.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요. 시게미치 마모루라는 존재예요. 그 시게미치 마모루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그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될 적에 이 메가드 앞에서 이렇게 그 항복 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에 많이 죽으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당시 일본 군부와 일본 정부의 최고위 수뇌부들을 한 방에 날렸어요. 날린 거에 대해서 누가 굉장히 감격을 하게 되냐? 장제스가 굉장히 감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제스가 5억 중국인들이 하던 일도 못한, 그러니까 5억 중국인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 한국인 조선인 의사 한 명이 해냈다라고 크게 감격을 하면서 장제스가 임시정부에 크게 주목을 하게 되고 막강한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서 한인 특별반 같은 것들이 나중에 광복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의열단하면 김상옥과 나석주가 있다면 그에 대비되는 이봉창과 윤봉길, 거의 뭐 안중근에 비견되는 최고의 어떤 암살자로서의 어떤 활동들, 무시무시한 독립운동의 성과를 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데, 그럼 우리는 이봉창과 윤봉길이라는 대표적 의사의 어떤 그런 활약 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보세요. 인간 이봉창은 왜 한인 애국단을 찾아왔을까요?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봉창은 식민지에 순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게노시타라는 이름도 이미 갖고 있었고요. 되게 어떤 일본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만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이 이봉창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 쫓아냈고요. 그리고 같은 일본인들끼리 그렇게 친절한 일본인들이 조선징이 물건 사러 오면 돈이 있어도 박대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이봉창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에선 내가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극적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상하이 임시정부에 찾아왔고요. 사실은 너무나 유창한 일본어 실력, 그리고 막 술 마시고 이렇게 뭐라든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유흥을 즐길 때도 막 이렇게 일본 가요 부르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문화가 남아있던 분이어서 동료들이 전혀 신임을 안 해줬대요. 근데 이제 김구가 단독 면담으로 3차례 면담을 하면서 이 이봉창 안에 있는 진실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좀 웃긴 얘기인데 선물로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거를 뭐 성공까지 못했지만 정말 충격적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봉창 의사가 마지막에 이제 고문을 받는데 끝끝내 김구의 본명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제 김구는 자기 활동을 위해서 이제 이름도 안 가르쳐준 약간 좀 애틋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거사 이후에 윤봉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사라는 큰 멋진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 윤봉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지 뭐. 이거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일단은 윤봉길은 오사카로 끌려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주로 다니는 관광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형태를 묶여서 이제 여기 어디라냐, 이마에 총을 이제 맞고 처형을 당하게 되세요. 정말 열받는 건 뭐냐면요. 그 시체를 하여튼 되게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군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막사 계단에다 이렇게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시체를 계속 밟고 다니면서 모욕을 했던 거죠. 정말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그나마 좀 안식이 되는 얘기 뭐냐면요. 그걸 매장했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해방 이후에 본인들이 다 찾아서 시체를 갖고 오셔서 지금은 효창공원, 쑥대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그 효창공원에 이제 김구 선생과 함께 이제 잠들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런 성공과 멋진 모습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가가 됐는지, 또 그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좀 애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영화 암살을 보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